통합사회를 맡은 한만석 선생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이게 뭐 설명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하고 직접은 못하더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바뀌어 나갈지 이런 거를 올해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통합사회라 그러면 되게 생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과목은 무조건 고일들은 무조건 이 수업을 수업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걸 꼭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이런 과목들은 이제 고1 때 무조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문과, 이과가 공통으로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과하고 이과가 같이. 그래서 이건 뭐 문과만 과목이니까 문과만 하는 게 아니라 이과 문과도, 물론 통합과학도 이과 문과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고1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저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대치우리 학원에서 수업할 때 성남외고 친구들, 성남외고는 고1, 고2가 다 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도 이 통합사회를 합니다. 특히 성남외고 같은 경우는 경제 과목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경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경제가 왜 나오지 그러는데, 통합과학은 정확하게 나눠주면 9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자, 9과목과 9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특성이 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렸던 특정 학교를 얘기해서 좀 뭐하지만, 자, 이 성남외고는 제가 가르쳐봐도 일단 1학년, 2학년 때 거의 경제 단원이 다 들어가요. 모든 학교에. 그러니까 경제 파트를 아주 세게 가르치는 학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나오게 되니까 미리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린 이유는 9개 단원을 말씀드리겠지만 이 경제 단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문과 과목에서 계산이 나오면 어때요? 되게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이제 문이과가 지금 막 공통으로 이제 들어가는 수능 간 상황에서도 수학이 거의 90% 1등급이다. 이과 쪽에서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이 돼버리게 되니까 계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가 아무래도 문과 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아무래도 이쪽 친구들은 경제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갖게 되니까 이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여러분 이 과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개 팁이 있습니다. 그걸 잘 캐치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대로, 자,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될 때 보통 고1 때 이제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럼 시험을 몇 번 보게 될까요? 4번 보게 되죠. 왜 4번이 되느냐? 자, 1학년 1학기 중간 기말,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중간 기말 4번이 기본이고요. 아까 같이 이제 몇 개 학교들이 있는데, 자, 2학년 때 시험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바로 이제 개원예고도 있고, 이제 성남예고도 있고, 제가 나가는 몇 개 학교들은 또 2학년 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내신은요, 나라에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틀 안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커리가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알아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 자, 이 과목을 제가 뭐 가르치니까 어차피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만은 내신은 되게 중요한 게 그 과목의 성질상 단위수가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보통 국영수, 우리 국수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당연히 단위수가 높겠죠, 그죠? 그런데 4단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4단인데, 자,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도 4단이에요. 자, 물론 2학년부터는 안 배운다는 전제야. 1학년 때 4단이니까 1학년 1학기 2학기 때 4단위를 뭐 다 잃어버리면 사실 대학 가기 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홀히 다루는 게 뭐냐면 국영수만 열심히 하잖아요. 보통 메인 과목이잖아요, 그죠? 하고 나중에 과탐도 또 중요한데 사탐이 제일 마지막에 밀려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하지 뭐, 이러다 결국 나중에 등급을 다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능과 다르게 내신의 특성은 뭐죠? 한 번 내신의 점수를 잃으면 그 다음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이 경험해보는 건 뭐냐면 1학년 때 내신 챙겨라 해도 나중에 뭐 하죠 라고 얘기할 때 1학년 때 다 잃어버리면 2학년 때 기를 쓰고 해도 올리기 어렵죠. 왜? 다른 친구들도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9개 등급 중에서 3등급 안에 못 들어가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주요 대학은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수시를 쓸 수가 없어요, 그죠? 뭐 나중에 어디 있어요, 공부가.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단위수는 국영수하고 같다는 거. 이거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국영수가 더 중요하고 사과탐은 뭐 등급도 단위도 얼마 안 되지 않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대략 교육부 방침상 보면 이게 4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런 형태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지워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될 게 뭐냐면, 그럼 단원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왜 통합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냐면 여러 과목이 막 합쳐졌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자, 1단원에서 9단원까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사회도 여러 개가 나눠져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요약해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것부터 해서 이렇게 몇 개를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과목 중에서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공부들을 이렇게 빡세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아무래도 수학이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이 중요하지 사회에다 이렇게 막 정열을 다해서 막 받쳐가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중학교 때 어렴풋이 했던 과목들이 이제 고1 올라오면서 들어오는데 물론 난이도가 세집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밀어주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 과목들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이 되겠죠. 여기 가까운 중앙고등학교나 분당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저하고 이제 수업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번에 통합사회 굉장히 어렵게 냈어요. 그 친구가 1학기 때는 뭐 1등급 거의 100점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에 시험에 80점 초반을 찍었거든요. 이게 문제를 한번 올려보라 그랬더니 거의 말도 안 수능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때려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아주 공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지리를 굉장히 어렵게 내겠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야, 너희 그 통합사회 가르치는 선생님 뭐 전공이시니 그랬더니 지리입니다 그러더라고. 지리니까 어렵게 되죠. 그죠? 만약에 전공자가 경제면 어떻게 돼요? 경제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제 5개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자 우선 지리가 들어갑니다. 지리는 그래서 한국지리하고 세계지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몇 단원인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가 그랬던 경제.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뭐 그래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산 문제 나오죠. 뭐 이제 아무래도 또 서로 비교하는 문제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경제. 자, 세 번째가 이건 제가 묶어서 나온 거예요. 법하고 정치. 원래는 따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써서 이게 윤리입니다. 자, 물론 윤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윤리와 사상. 상하가 윤리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 문화할 때 문화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벌써 과목이 한 6, 7개 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사회까지 9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빠지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빠지냐면 역사가 빠져요. 역사에는 3가지가 있거든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자, 이건 왜 빼냐면 역사는 한국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넣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사회에서는 역사 파트는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 분량이 별로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게 아주 이렇게 많은데요. 그죠? 그래서 챕터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제가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9개 단원이 있다고 했죠. 교과서에는 경제가 5단원으로 되어 있고 정치법이 4단원, 물리가 6단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단원과 4단원과 6단원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는 점수를 변별력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조심하면 돼요. 이제 머리를 돌리는 친구들은 그럼 9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4번의 시험이면 1, 2단원, 3, 4단원, 4, 5단원 이렇게 시험 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은 1단원하고 2단원, 뭐 4단원 예를 들어서 1단원, 3단원 이렇게 해서 학교마다 이건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1, 2단원 보라는 법이 없죠. 1, 4, 1, 3, 뭐 1, 2, 3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1, 2, 4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차례대로 공부하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저희가 봐서 중요한 단원이다 그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겨울방학이죠. 겨울방학 때 이 9개 단원을 다 해놔야지 나중에 편하게 가고 또 하나는 시험이 모의고사가 있어요. 전공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전범위로 시험 범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공부 안 해놨으니까 그냥 대충 봐도 되겠지. 그 나중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대비해놔서 물론 힘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남는 시간에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없는 시간 쪼개서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만이라도 이거 좀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통합사회나 이런 과목들은 그냥 어떻게 했었냐면요. 겨울방학 때 8회 완성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8회 완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들었던 친구들은 학기 중에 거의 4번 시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거의 매달 매달 내신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1, 2등급 나오기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지는 이제 학교 다녀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신 대비라는 게 그냥 막연하게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전략을 잘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뭘 해야 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지휘를 받을 때 이 단원만 따로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어떤 과목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지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 과목에 대한 특성을 잠깐 얘기해 드릴게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뭐가 되냐면 2학년 올라가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이과들은 과학을 해요. 그죠? 선택 과목을 2과목을 하고 자 보통 문과는 사회 과목을 2개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닌데 보통 문과는 사회 과목, 이과는 과학 과목을 선택하는데 요즘 이과 중에서도 과학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사회 쪽을 선택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사회는 9과목이 있고 과학은 8과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9과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이 부분은 2가지를 제가 보는데 하나는 내신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2학년 올라갔을 때 선택 과목을 뭘 할지가 여기서 결정이 나요. 남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뭐가 점수 따기 좋대, 뭐가 좋게 뭐가 좋아 다 복불복이지.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과목. 자 나는 해보니까 1학년 때 해보니까 지리가 괜찮더라. 그럼 2과목이 한국 지리, 세계 지리라면은 시간이 되게 전략이 돼요. 중복되는 유형이 많으니까. 근데 나는 논리적인 것들 주고 나는 국어에서 비문학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비문학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번에 수능 출제자 중에 제가 미리 들은 얘기는 윤리에서 휴미라는 학자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국어 출제자로 들어가요. 국어 한 과목만 출제하는데 20명이 들어갑니다. 감수하는 사람이 또 한 10명 들어가니까 30명이 들어가요. 한 과목 출제하는데 그럼 거기에 국어 전공자만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윤리, 사회적 이렇게 파트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이제 보면은 나는 윤리를 하겠다. 윤리 2과목이 있다 그랬지 아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자, 나는 이게 다 안 맞는다. 모르겠다. 나는 역덕이다. 역덕이 뭔지 아시죠? 역사의 덕후다. 그럼 여기다 필요 없고 난 동아시아사하고 세계사 하겠다. 자, 한국사는요 필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국사는 그냥 절대평가니까 따로 해야 되는 거고 자, 세계사하고 동아시아는 난 되게 좋아한다. 그럼 그렇게 묶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묶는 경우가 보통은 생활과 윤리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문화가 있는데 이건 2학년 때 얘기니까 그래서 결국 2학년 때 들어갈 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 그래서 이 통합사회를 간단하게 내신을 딴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신 플러스 비문학 플러스 또 2학년 올라갈 때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등급 따고 끝내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독서가 있죠. 여러분들 독서 그 다음에 읽는 거 자 이런 게 갑자기 한다고 될까요? 논술이 여러분들 며칠 해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1학년부터 계속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책이에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 문제가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을 키워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접근해줘야지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거 점수 딸 때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읽게 됩니다.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나 과학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한 명이 가르치질 않아요. 한 명이 어떻게 그죠? 저는 그럼 왜 가르치냐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많이 가르치게 되는데 전 전공을 여러 개를 해서 가르치는 거고 보통 선생님들이 전공 하나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회는 보통 2명이 가르치시고요. 3명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학교에. 그럼 그분들께 이제 합의해서 시험 문제를 내겠죠. 그럼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사회 선생님은 제가 교무실에 가보니까 사회 선생님 책장에 지리책이 꽂혀 있더라. 지리 전공자 되는 거고요. 우리 선생님 법을 전공하신 것 같아요. 법을 세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걸 빨리 여러분들이 전략상 캐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을 낼 때는 어때요? 어렵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베껴서 내는 건 아닌데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럼 시험 문제를 보통 어떻게 내냐면 EBS 수능 특강이라는 책이 있고 완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 1학년 친구들한테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수학도 선행학습이 있죠. 사회도 선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건 3학년들이 시험 보는 책인데 왜 이거를 거론하십니까 그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당 중앙고나 또 영동여고라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나가는 데 중에 대치동의 한영외고 여기 지금 제가 많이 가르치는 성남외고 이런 학교들은요 내신이 아니에요. 수능이에요. 수능. 거의 수능보다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 내준 프린트나 교과서만 읽고 앉았으면 점수가 나오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가 뽑아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수능 EBS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문제를 내지 않고 그 전에 거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해당 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가지고 다뤄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 1등급이 안 나와요. 1등급이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거하고 달라요. 열심히는 누구나 해요. 그죠? 잘해야죠. 잘하려면 전략을 세우고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한 팁으로 드립니다. 여기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3학년 때 하는 걸 왜 해요? 그러는데
3학년 때 하는 거지만 이것도 내용에 포함되니까 끌어낸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그러면 몇 문제를 내느냐? 학교마다 다 달라요. 이번에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단답형만 13개를 낸 학교도 있고요. 또 성남 외고 같은 경우는 제가 학교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저도 많이 시달리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어느 학기는 25문제를 다 서술형으로 내요. 진짜로요. 그리고 또 어느 시험에는 25개 객관식만 내버립니다. 이렇게 내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시험 문제 25문제 기준으로 하거든요. 25문제 중에 보통 다 객관식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럼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죠? 25개를 다 객관식으로 쉽게 냈다. 그럼 점수 계산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급을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일명 주관식이라는데 주관식이 아니죠, 사실은. 그죠? 크게 두 가지. 서술형과 서답형. 서술형은 쓰는 거고요. 자, 다음은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논술에 서술하십시오. 많이 쓰면 돼요. 그죠? 서답형은 뭘까요? 서답형은 바로 뭐가 되냐면 딱 단답형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대동법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젠틀리피케이션 이걸 써야 됩니다. 단어로. 그걸 서답형이라고 해요. 이건 뭐 답이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고 서술형은 5점짜리를 던졌을 때 얘가 알맹이를 다 썼다. 5점 다 주는 거고 뭔가 조금 비어 보인다. 3점 주고 택도 없는 얘기를 썼다. 빵점이고요. 이게 이제 서술형이 되니까 그래서 점수에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학교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과목이라는 게 그래요.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했던 걸 하는 게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죠? 야, 이게 무슨 공부야? 뭘 해야 되지? 어떻게 나오지? 라는 게 여기 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제 몇 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이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다면 대략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하던 도중에 나왔지만 이 과목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 어차피 교재가 똑같아요. 학교에서. 교과서로는 학교는 거의 못 받고요. 90%는 선생님들 프린트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알아서 공부를 하라고 이제 던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 EBS를 틀어준다거나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그냥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수업할 때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야 이거 어떻게 했어? 그러면 선생님 죄송해요 졸았어요. 잘 못 돌아 되게 많아요. 그럼 걔를 윽박지를 수가 없죠. 시대가 지금 이런 거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틀이라도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실제로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양극화가 돼갖고 평균 점수가 50점, 60점이 나오는 이유가 왜냐면 중간 점수가 없어요. 그냥 다 찍어버리거나 열심히 해서 100점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다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미리 제 말씀을 드리면 미리 대비하는 선행은 사회 과목에 대비는 딴 거 없으면 책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가 왜 사회죠? 시사, 상식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돌아가는 정황을 뉴스를 가지고 본다거나 뭐 이상한 뉴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제정세라든지 실제 팔도면에 가면요 국제 분쟁이 나와요. 그리고 국제기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따로 나중에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유엔이 하는 역할, 유엔에서의 실세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사 상식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최소한 요즘은 신문, 종이신문 안 보니까 그죠? 인터넷상에서 게임이나 만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살짝 외신 같은 걸 좀 보시고 우리나라 정황과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 시사적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그죠? 최근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이 학살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미얀마가 어디 있는 건지 왜 학살을 당했는지 나는 우리 일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시험에 나와요. 그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최근에 난민들이 발생했죠. 이거 왜 이렇게 됐고 탈레반은 어떤 관계인지 이걸 우리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하셔야죠. 그죠? 물론 제가 수업 시간에 하겠지만 미리 팁을 드리는 거예요. 저하고 안 하더라도 이런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걸 하게 되면 뭐가 좋아지냐면 인문사회 쪽이 늘어요. 확실히. 그죠? 인문사회가 늘게 되니까 문과로 확실하게 가는 친구들은 이걸 미리 해두면 2학년 때 되게 편합니다. 학년은 올라갈수록 공부할 게 많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가서 사회 과목을 막 따로 뭘 이렇게 내서 시간을 많이 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남들은 국영수하고 있는데 나 혼자 사회를 하고 있다? 부담스러운데 미리 지금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문사회의 식견을 늘릴 수 있는 책들 이런 게 많이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공부하고 연결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또 독서랑도 연결이 되게 되니까 인문사회 서적을 미리 읽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시기는 중3에서 거기 올라갈 때 시간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걸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물론
고3 끝나고 나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운전면허도 따고 여행도 가야 되지만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운전면허를 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정말 리스트업 해가지고 책을 좀 읽어주는, 쉽지가 않은데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 수업할 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선생님도 애로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수업을 하는데 너무 격차가 심한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용어가 안 돼요. 용어. 그러니까 기본 용어입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는 게 전문 용어가 아니라 기본 용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용어를 갖다가 하나하나 풀어주면 잘하는 친구들은 짜증이 나고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설명해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슨 문장을 나가거나 무슨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심지어 제가 작년에 질문 받은 다음에 가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서 윽박 지를 수는 없으니까 가뭄을 몰라 이럴 수는 없고 그냥 모르니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도 결국 책을 안 읽었거나 그죠? 뭔가 이렇게 서적들을 접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회 과목 가장 잘하는 방법은 용어 파악에 일단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모르면 검색하면 되죠. 두 번째는 그림이나 도표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회는요.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독해하고 또 하나가 지리나 이런 과목들은 뭐가 나오냐면 그래프하고 도표가 나와요. 그 분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연습이 잘 돼 있으면은 4번 시험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기다 모의고사까지 하면 6, 7번 거거든요. 1학년 때 시험보다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뭐가 다르냐? 일단 공부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엎어지는 영어 다 못하겠어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견뎌내려면 이런 걸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얘기는 앞에다 했습니다. 이런 과목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뭐 항상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성실해라, 열심히 해라, 꾸준하게 해라, 인내심을 갖고 하라 그러지만 요령도 중요한 거예요. 왜? 이런 거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그죠? 무조건 막 책 펴놓고 막 뒤져가지고 하루에 3시간 하는 건 달라요. 누가 3시간을 펼쳐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시간을 하더라도 알맹이 있게 밀도 있게 공부하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까지 팁을 드렸고요. 각 학교마다 이제 시험 내는 유형은 다르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도 이제 짜가지고 수업을 하는 스타일이라 뭐 이렇게 섞어갖고 학교는 할 수가 없고요. 딱 성남외고다, 뭐 중앙고다 이렇게 딱 학교별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수업을 할 테니까 다들 안심하시고